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 장기 발전만, 이 정책만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고요. 자, 이런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에 쓰니까 똑같아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을 얘는 이름대로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하는 계획. 관리한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요.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 이거는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신도시 개발. 정비. 정비라는 말은 고쳐준다 그랬는데 이 정비는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이라고 그랬죠. 재개발. 그럼 새로 개발하거나 다시 개발하거나 보존할 곳은 보전. 그럼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 자, 이거를 두 글자로 집행한다 그래요. 집행.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해요.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직접 규제해요.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 그리고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발생.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계획.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어요.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 효과가 있으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얘는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 시험에서도 한 문제가 뭐예요? 거의 두 문제씩 나오는 가장 중요한 토지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여태까지 얘도 쭉 모르고 살았죠? 이유는 대한민국에 내 땅 한 떼기가 없으니까 이런 토지 계획들 모르고 살아도 관계없던 거예요. 그런데 토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개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떻게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땅값, 집값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토지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만 수립하는 특별한 계획이죠. 특별한 계획. 이에 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은 전국토에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개가 있어요.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발전발, 정책만을 제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다. 정책계획, 집행계획을 합쳐갖고 군 계획.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다 이 도시군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제 위계 질서로 보면 가장 하위 계획이 된다 그래요.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계획의 위계 질서. 우리 행정청도 위계 질서가 있었죠. 상급 행정청, 하급 행정청. 마찬가지 행정청이 수립하는 이런 토지 계획도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요. 광역도시 계획이 상위 계획이 돼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 계획이 됩니다. 얘가 제일 하위 계획인데 중요성은 제일 커요. 이유는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내려와야 비로소 집행이 되면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니까 중요성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상하 위계 질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넓은 게 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게 더 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도시군 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계획보다 훨씬 더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넓죠. 이게 상위 계획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가계획이라는 것도 또 배우게 돼요.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 그럼 국가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책사업, 국가정책사업, 우리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같은 거 있죠. 국토 전체를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 그럼 국가계획은 전 국토를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국가계획이 당연히 광역도시계획보다 더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이 국가계획이 더 상위 계획이 돼요. 그래서 가장 상위 계획이 국가계획,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 중에서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렇게 계획의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 뭐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등 각종의 정책들이 있어요. 그 정책 중에서 아무거나 개발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주민의 의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하고 뭐를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갈지 이 각종의 정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자, 한번 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각종의 정책을 결정한 대로 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1, 2, 3, 4, 5, 6 6개가 있죠. 6개니까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죠.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5개 주고 뭐 맞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럼 이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이 아닌 것은 4개 맞게 주고 하나 틀리게 주면은 바로 문제. 그래서 문제 내기가 수월한 거니까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이런 것들은 항상 요주의 대상. 시험에 잘 물어보는 논점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자 6개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대요. 또 2번은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한다. 그럼 일단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뭐를 결정해 주는 거냐? 용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용도는 쓰임새를 용도라고 그러죠. 뭐의 쓰임새요? 다 토지 계획이니까 토지의 쓰임새. 이 관할구역에 넓은 토지가 있죠. 그 토지를 어떻게 쓸지 행정청이 계획으로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유식하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라면은 무조건 용도지역이라는 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갖고 있다.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용도지역은 무조건 내 땅에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죠. 또 농사 지으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쓰임새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그리고 용도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의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추가해서 부가적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있죠. 동네마다 형성되는 시장, 재래시장 같은 거, 전통시장 이런 데를 상업지역이라고 불러요. 상업지역, 용도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인데 재래시장 같은 거는 건물, 상가 건물들이 어때요? 따닥따닥 밀집해갖고 건축이 되죠. 위에 슬라브 지붕 이런 거 얹어갖고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 이거 노후된 건물에 스파크 팍 튀어갖고는 불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죠. 한동이. 피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 같은데 재래시장 같은데 이런데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럼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지구.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또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의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번에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2번에 따로 썼다. 그 말은 지역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쓰임새입니다. 다 독자적인 목적으로 땅에다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독자적이라서 우리 원래 법조문은 그냥 용도구역의 이름으로 쫙 나열해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4개 구역을 묶어갖고 용도구역 길어가지고 자 앞글자만 딱 써놨어요. 다 독자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독자적인 쓰임새니까 용도구역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들어보셨어요? 개발 제한구역. 얘는 영어가 더 유명하죠. 영어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을 영어로 그린벨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가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죠. 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시에 자꾸 사람들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갖고 특별시는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택지 개발하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뻗어나가요. 그래서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특별시에서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해갖고 자꾸 뻗어나가는 거죠. 자꾸 뻗어나가니까 이 계속 뻗어나가다 보면은 서울특별시가 주변에 작은 도시 같은 거 다 잠식 먹어버릴 수가 있죠. 또 옆에 인천하고 그냥 붙어버리고 도시의 경계도 없어지고 그래요. 이게 좀 유식하게 정체성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도시 간에 역사적으로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근데 다 그냥 뻗어나가고는 다 붙어버리면 정체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도시 외곽에 녹지에다가 띠를 둘러 쳐버려요.
녹지의 띠. 이 녹지의 띠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꽝 지정. 그래서 서울시 외곽에 딱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딱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개발을 금지. 개발을 못하게 금지함으로써 서울시는 개발돼도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독자적인 쓰임새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지정하면 영구적 개발 금지. 영구적으로 풀어줄 때까지 일체 개발을 금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 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 아파트 짓고 하자 그랬는데 다 서울시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돼서 이런 도시의 정체성 이런 것들 침해하니까 개발 못하게 하려고 지정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이 용도구역은 각각이 다 독자적인 목적이 있어요. 독자적인 쓰임새 그런 것들 왜 하나씩 배워나가요. 지금은 이름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만. 이것들 구체적으로 다음 주 정도에 다 배우게 돼요. 용도지역은 구체적으로 21개가 있어요. 21개. 21개나 또 있어요. 21개 용도지역 이름만 외우는 것도 그냥 한참 걸리는 거죠. 용도지역 21개 어떤 것들이 있고 지정되면 효과는 뭐냐. 용도지구는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 용도지구 또 뭐가 있고 지정되면 무슨 효과가 생기는지. 용도구역은 천만다행히 4개에다가 하나 더 해갖고 5개 있어요. 5개. 그래서 각각 용도지역지구 구역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이게 한마디로 계획으로 토지의 쓰임새를 딱 정해주는 거죠. 이 땅을 이렇게 써라. 딱 쓰임새를 정해주면 이제 효과. 용도지역 등이 지정이 되면 이제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합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 그래서 법률 용어로 행위 제한한다 그래요.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 그래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죠. 이 정해준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는 거예요. 내 땅에 함부로 내 돈 갖고 건물 못 짓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이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 한정된 우리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게 지역지구 구역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하는 것도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반시설은 앞에서 용어 봤네요. 기반시설이란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 통칭해갖고 기반시설. 그럼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로 같은 거 있죠. 도로를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그러겠어요. 철저하게 교통량 이런 거 조사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차로의 도로를 언제부터 설치하겠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구체적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설치한다 그 얘기인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도시군계획시설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걸 줄여갖고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면 도로 같은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따로 부르게 되죠.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 또 관할구역에 도로가 그냥 하도 막혀갖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 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차로의 도로를 언제부터 설치하겠다. 이런 도로를 설치하기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꽝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추상적으로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고요. 그럼 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다고 다음날 읍든 도로가 뚝딱 생겨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결정한 대로 땅에다가 이 도로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불러요. 줄여갖고 시설사업,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공원도 조성하고 애들 다니는 학교도 짓고 각종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서를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자, 얘 이름이 9글자나 되죠. 이 만만치가 않아요. 용어들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용어부터 잡아야 이 시설 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나가는지 내용들 풀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만치가 않다면 용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용어부터 보고 듣고 써보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주변에 도로 공사 많이 하죠. 도로 공사하는 게 다 무슨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전철 놓는 공사 많이 하죠. 그것도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딱 배웠으면 이걸 써먹어야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요. 다음 시간까지 주위에 이렇게 다니다가 도로 공사하고 있다. 포장 공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도로 공사장 가갖고 공사장 인부 손 딱 잡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떠들면은 그게 자 있게 되는 거예요. 전철 공사하고 있으면 역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자꾸 떠들어 봐야 돼요. 이런 어려운 말부터 자꾸 써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앞에 신자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신도시개발. 또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하든 구도시를 재개발하든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구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디서 신도시 개발할지 무슨 동네 재개발할지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데 그럼 3번하고 4번에서 사업이 또 3개가 나오네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자, 요 3개 사업들이 각각의 사업들이에요. 다 각각의 사업. 각각의 사업들 대규모 사업이죠. 막 10년, 20년씩 걸리는 이런 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3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줄여갖고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자, 요 3개를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가 우리 공법 29회 재작년 1번 문제였어요. 국토법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이 3개 사업 찾는 거예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우리 첫 시간부터 그냥 시험 볼 때까지 이놈의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그냥 100번이 뭐예요? 1000번이 뭐예요? 10,000번 합니다. 10,000번. 계속 반복.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3개 찾아라. 이런 거 땡큐 한 거죠. 이런 것만 꼬박꼬박 맞춰줘도 그냥 50점 다 넘어가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도시군계획 사업까지요. 이거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좀 들어도 그냥 보세요. 도시군계획 얘가 1번이에요. 도시군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네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 다섯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여섯 번째 도시군계획 사업. 자 6개 법률 용어를 제가 쫙 읽어본 거예요. 용어들. 그럼 어때요? 다 비슷하죠. 다 도시군 어쩌고저쩌고 도시군 어쩌고저쩌고 비슷한데 다 다른 말입니다. 그럼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것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변별력이라고 그래요. 변별력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고 될 수가 없죠. 한 번 들어갖고 어떻게 다 이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할 때만 와 이게 뭐냐 멘붕. 당연히 누구라도 공법 처음 시작할 때는 멘붕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처음 할 때 그랬죠. 와 이게 뭐냐. 다음에 1월 달에 가서 또 해요. 첫 시간에 또 3월 달에도 또 해요. 또 특강할 때도 하고 5월 달, 6월 달 뭐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습득이 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한술밥에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복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도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다 앞에 지구자가 붙었어요. 지구. 지구 하면은 뭐 지구를 떠나라 이런 지구가 아니고 요 지구자 붙으면은 의미는 일부입니다. 관할 구역의 일부, 디스트릭트. 그래서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불러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관할 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이름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따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쫙 있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럼 그거는 무슨 계획이냐? 그냥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불려요.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있는 계획일까요? 없는 계획일까요? 다 있어요. 다 현실에 존재하는 계획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는데 특별시는 관할구역이 엄청 넓죠. 넓은데 이 넓은 특별시 관할구역 전부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조사 같은 것만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신속한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우리 학원 여기 촬영하는 데가 왕십리요. 그럼 왕십리동. 자, 여기다가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십리는 서울특별시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밖에 안 되죠. 일부. 요 일부인 왕십리에다가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했다. 그거는 이름을 구분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 왕십리 지구단위계획. 왕십리동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관할구역의 일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동네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정하는 거죠. 그거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 그 왕십리동에다가 지정했대요.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왕십리동 지구단위 계획 구역.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줄여갖고 왕십리 지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왕십리 지구, 청량리 지구. 우리 주변에 무슨 지구 많이 들어봤죠? 또 뭐 들어봤어요? 뭐 역삼지구다, 노년지구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거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다 공법이요. 공법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줄여갖고 지구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 거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얼마나 흥미로워요. 흥미진진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씩 이게 다 주변에 있는 건데 우리 이제 공법하면서 하나씩 새롭게 배워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그 관할 구역의 일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래요.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에 무슨 지구 특히 신도시 같은데 위례 지구, 미사 지구 뭐 이렇게 뭐 인천 같은데 검단 지구 뭐 그러죠. 그게 다 계획적으로 개발. 신도시라든지 구도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주위에 무슨 지구 이렇게 붙은 것들은 다 계획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로 개발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하여튼 6개 하는데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6번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데 일단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이름들이 그냥 다 길어.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자, 얘는 일단 본질이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의 하나인데 6번에다 따로 빼놨어요. 2번에다 써놓은 게 아니고 6번에.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하고 성격이 정반대가 돼요. 종래 우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이름대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발을 억제하려고 땅에다 지어하는 거죠.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개발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어하는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입지규제. 규제를 뭐 해준다? 최소. 규제를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입지라는 말만 알면 되겠네요. 우리 입지라는 말은 이꼴 건물이 건축되는 것을 입지한다 그래.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건물이 입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 1차 학개론에서
입지론에서 학문도 배워요. 공장 같은 건물을 어디다가 건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냐, 효율적인 거냐. 그럼 건물 어디다가 짓는 게 합리적인지 그걸 따지는 학문을 입지론, 그러죠. 입지론. 그래서 입지라는 게 건축이에요. 건축. 그러면 건축 규제를 뭐 해준다? 최소.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충수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100층짜리 건물 짓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충수 제한 다 들어가 있어요. 충수 제한 들어갔고 저 서울 밑에 대통령이 외국 나오고 그럴 때 뜨고 내리는 군사공항 있죠. 서울공항, 성남에 서울공항 있는데 그런 군사공항 때문에 서울시는 다 보안을 위해서 충수 제한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다 풀어줘요. 지금 100층짜리 넘어가는 거 있죠. 저기 제2롯데월드 123층 그런 거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 거 이거 지정한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이거 지정해갖고 충수 제한 같은 규제를 다 풀어줘요. 다 풀어주니까 100층짜리 넘는 건물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는 그거 다 보이죠. 여기서 그 저도 그거 보이는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규제 같은 거를 다 풀어줘갖고 집중적으로 건물도 짓고 개발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자 6개입니다. 이 6가지로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간다고 그래요.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일단 앞글자 따면요. 용용기도지입. 용용기도지입. 이 앞대가리 딴다 그러죠. 앞대가리. 그 앞글자 딴다. 두음 딴다 그러는데 이 앞글자 따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암기법이 앞글자 따는 거예요. 앞대가리. 그래서 용용기도지입. 가장 심플한 암기법이죠. 그래서 이 용용기도지입 이거는 우리 첫 시간에 지금 들어봤죠.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이놈의 용용기도지입 용용기도지입 만 번이 뭐예요? 얘는 그냥 10만 번 이상을 해요. 용용기도지입. 그래서 처음에 어색하지 나중에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입에 찰떡같이 붙어요. 용용기도지입. 그 막 그냥 다 용용기도지입 외워놓고 또 시험에서 물어보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산다 그래요. 자, 아무튼 용용기도지입. 자, 요 6가지로 모든 정책을 결정합니다.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제한.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세요. 규제. 행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또 사업해요. 사업. 이런 시설 사업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요 도로 설치할 곳에 내 땅이 있다. 이거 안 판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이 땅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한다. 그러죠.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 도시군관리 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요거 선계획 파트만 용어들 쫙 훑어봤는데요. 자, 이게 설명할 때하고 또 책 읽어볼 때하고 달라요. 보통은 읽어보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먼저 하고 그대로 교재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기본서 24페이지에 총칙에서 그 용어 정의 한번 볼게요. 자, 하루 1번에 광역도시계획 나오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밑줄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러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다음 하루 2번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두 개는 가로 묶어갖고 이하에서는 생략.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얘들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 나오는 데가. 그래서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해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시 또는 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앞글자 또 남치면 특, 광, 시, 군. 이거를 줄여갖고 도시군. 도시군이 이꼴 특광시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 그 밑에 줄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그 밑에 줄에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 동그라미,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 동그라미 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일단 어디다 수립해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100점. 그럼 바로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시 또는 군. 그래서 악을 졌다 하면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그 밑에 줄 중간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거기까지 딱 보면 돼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다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법에서는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 정책 계획.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 바로 4번 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나오면 알아서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해도 무방해요. 시 또는 군. 그래서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그거를 두 글자로 집행이라고 그랬죠. 집행. 집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뭐 등등등 거기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뭐냐? 각종의 정책입니다. 각종의 정책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즉 정책을 다음에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획이다. 정책을 6개로 결정해 놓고 집행.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박스에 쭉 나오죠. 자, 그거 악을 졌다면 어떻게 돼요? 용용기도지입. 우리 좀 전까지 쫙 봤던 것들이죠. 용용기도지입.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자, 개발 제한 구역, 그 개자에다가 동그라미 개자.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도,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수. 자, 악을 졌다 갖고 개, 도, 시, 수. 이 4개 구역을 법률 용어로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용도구역.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앞에다가 용도구역 따로 이렇게 좀 쓰세요. 용도구역. 용도구역 써가지고 용자 따니까 용용기도지입 완성. 그래서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죠. 자, 그럼 그 박스 밑에 볼까요? 가로 5번의 지구 단위 계획. 얘가 작년 30회가 작년이요. 작년 그냥 한 문제 단독으로 지구 단위 계획 의 딱 써놓고 이거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냥 물어본 거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 일부에다 동그라미 일부. 항상 지구자 붙으면은 의미는 일부, 일부에 대하여 딱 끊습니다.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딱 끊고요.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의 의. 막 길죠. 3줄이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끊어갖고 읽었는데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 이거는 나중에 봐도 되고요. 일단 앞부분하고 뒷부분 요거 연결해갖고 읽으면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끝으로 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게 의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X. O. 아니 끝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앞부분이 키워드가 되죠. 어디다가 수립할 때?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이름만 따로 뭐라고 불러준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이름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고쳐서 부르겠다. 그죠? 그러면 맨 앞에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우리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 특광시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했다. 이때는 이름을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그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가볼까요? 가로 6번에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은 다음의 시설이다라고 해서요. 그 교통시설부터 옆에 보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까지
교통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로 구분해 놓고 종류들이 쫙 열거가 돼 있죠. 그래서 종류들 한번 보면 교통설에 도로, 철도, 뭐 항만, 공항, 주차장, 그 밑에 광장, 공원, 녹지, 그 밑에 수도, 전기, 가스, 또 밑에 보면 학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 갖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 기반 시설.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갖춰줘야 되는 시설. 그래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 갖고 기반 시설. 그래서 기반 시설이 많아요. 이게 많은데 저 가로 7번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러면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7번. 자,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럼 기반시설들 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이름을 따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가로 10번 볼게요. 가로 10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저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하고 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기반시설은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공원 통칭해서 기반시설.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 그럼 그 결정된 한 개는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볼까요? 가로 11번.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 3개.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동그라미 2번은 끝에 도시개발사업. 3번은 끝에 정비사업. 그래서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얘들을 모두 통칭해갖고 무슨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죠? 도시군계획 사업. 그럼 이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얘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얘만 우리 국토법에서 직접 절차를 규정을 해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도 다 국토법에서 규정해버리면 이거는 국토법이 너무나 방대해져요. 지금도 안 그래도 큰 법인데 너무나 방대해지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절차를 도시개발법. 우리가 국토법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도시개발법. 그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로 규정해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절차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서 절차만 따로 규정해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하니까 그 박스에 2번 도시개발사업은 앞에 무슨 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또 정비사업은 앞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즉 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은 다 우리 국토법의 부속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속법. 원래는 국토법의 내용인데 그냥 따로 사업만 딱 규정하는 거니까 부속법. 그래서 그 세 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도시군계획 사업. 그래서 바로 밑에 예제 한번 보세요. 29회면 재작년 문제요. 재작년 우리 공법 1번 문제였다 그랬죠.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하는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기획 시설사업, 니은 개발사업, 디귿 정비사업 다 맞는 거죠. 기획, 니은, 디귿 세 개가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서 이런 도시군계획사업 이런 거 용어 물어봤다 그냥 땡큐 한 거예요. 땡큐 맞히라고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는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용어는 나머지 용어들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토법 총칙이라고 그래요. 국토법 총칙.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용어 하고요. 그래서 용어까지 해서 오늘 국토법 총칙까지 한번 쫙 봤는데 어때요? 만만치 않죠? 그냥 이런 게 또 있었나 막 문화적 충격이 엄청나. 그래서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충격이 큰 게 공법이에요.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게 매매나
임대 이런 것들 뭐 매매 사고 팔고 임대 돈 받고 빌려주고 돈 주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많이 다루는 거니까 처음에 접근성은 좀 좋아요. 민법은. 그런데 공부할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요. 공법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거니까 접근성은 어려운 거죠.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할수록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법은 누구라도 처음에 충격을 받는 거니까 자, 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용어부터 일단 잡아야 돼요. 수업 빠지면 안 돼요. 동영상으로 하니까 인강 매주 4시간씩 딱딱 올라가면 그거 거르지 말고 한번 밀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지 않게 꼬박꼬박 충실하게 계획적으로 인강 들으셔갖고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 첫 주니까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국토법에서 요 계획들 좀 더럽지만 그냥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들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배워 나가고요. 그래서 이 계획들, 이 계획 파트가 조금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 공법에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처음에 접할 때만 좀 그런 거지.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딱 잡히게 되니까 다음 주에는 국토법에서 이런 토지의 계획들 이런 것들 싹 한번 절차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인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할만하겠죠? 재밌어요.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날씨가 또 쌀쌀해졌어요. 금방 그냥 하루 만에 그냥 10도가 훅 떨어져 갖고 영하로 막 아침에는 내려와 그러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